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6년 국가직 지역인재 동계 아카데미의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2026년에 제가 국가직 지역인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오늘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일단 시험 정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2026년에 본 내용이긴 하지만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개정이 이제 시험과 관련한 정보가 바뀐 것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0분이었던 시험의 시간이 70분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과목당 20문항으로 영어, 그리고 국어, 그리고 한국사를 총 여러분들은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영어, 국어, 한국사의 이 문항을 20문항씩 여러분들 70분 내로 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 잡아서 3으로 나눈다고 해도 저희가 20분 이내로 이거를 풀어봐야 된다. 23분 이내 정도로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한 문제당 1분을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한 문제당 1분 안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른 전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의 답이 굉장히 빠르게 떠올라야 이 문제는 굉장히 이 시험은 승산이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타격이 큰 시험이고, 지체하지 않도록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출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하는 시험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서 기출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시대별로 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 직접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꼭 한번 보세요.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감안한 시험 성적 등 이런 식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격증 이런 것도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 시험을 제가 한번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딱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남북국 시대 그 이후부터 고려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 한 문제씩 출제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 문제 위주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제 그래도 조금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보면 베스트죠.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다.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이거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단원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려와 조선 후기 그리고 근대와 일제는 지금 굉장하게 일정한 수로서 세 문제 이상씩 계속 지금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름 출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한번 나중에 시간이 나면 비교해 볼 만한 게 2017년의 시험과 2025년의 시험을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 난이도가 확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7년의 난이도가 2025년에 들어서 확실하게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17년이 조금 더 선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넓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답을 고르기가 쉬웠다면 2025년의 선지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선택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여지가 많은 시험, 이제 헷갈릴 여지가 많아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더 감안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앞으로는 공부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복이 필수고, 이 반복은 기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기출을 이야기를 해줬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스스로 공부에 대한 감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선생님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2022년에 출제된 문제네요. 자, 다음 유물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는 실수도 타격감이 큰 시험입니다. 아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 유물을 보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더 빠르게 치고 나가야겠죠. 바로 나올 겁니다. 네,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갈판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가락바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3번이라고 해서 바로 철기 시대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대는 신석기 시대 때 나타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출분석은 그런 게 기출분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를 봐보죠. 신석기와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 철기가 나왔네. 그럼 철기는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유물을 갖고 있지? 라고까지 여러분들 봐주면 너무나 베스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지금까지 지역인지의 기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지역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의 석영천도 운동이라든지 아니 평양에서 있었던 물산장려 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을 하나의 이제 그 힌트로 주고 이 지역에 들어갈 지역의 이름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또 다른 사건을 선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의 특징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석기 시대는 어떠한 지역에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해 볼 만도 하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 이왕 신석기를 봐보는 걸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전 시대 구석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이제 신석기는 아까 봤으니까 그리고 청동기 시대까지도 한번 봐볼만 하겠다를 여러분들이 봐주면 너무나 베스트겠죠. 자, 그래서 그럼 하나씩 한번 이제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었다라고 해서 철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철기 시대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 철기부터 보지 말고 저희 한번 청동기부터 봐보도록 할까요? 청동기부터 봐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 바로 정착의 여부일 것입니다. 정착의 여부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농경의 여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착의 여부와 농경의 여부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여러분들 이게 이 차이라고 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구석기와 신석기의 이 차이가 여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신석기는 정착하고 조금 더 오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석기 때보다는 확실하게 신석기 때의 유물이 조금
구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뗀석기라는 것들이 있겠죠. 자, 뗀석기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귀여운 한반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지역. 자, 그러면 이 지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구석기 시대는 어떤 지역에 어떤 유물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구석기 시대 때 유명한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지역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서울 위쪽에, 파주 위쪽에 위치되어 있는 여기는 우리가 연천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 위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연천에 있는 유적지를 연천의 전곡리 유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연천 전곡리 이 구석기 시대의 내용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서울 아래에 여러분들 바로 공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주도 굉장히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저희가 한반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공주 석장리 유적도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석기 시대 때 우리가 한번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은 어쨌든 굉장히 내용상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전 확실하게 생산력이 떨어졌던 시대였고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을 중심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석기 때보다 이제 사용하는 유물도 조금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뗀석기와 같은 물건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막집과 같이 동굴이나 막집에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집에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막집과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지도에 있었던 제가 이거 표시했던 이 내용 있죠. 연천과 공주 특히 저는 사실 만약에 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공주가 조금 더 나올 만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라고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연결지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공주 지역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신석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신석기 바로 알겠지만 농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농경입니다. 자, 농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봤듯이 빗살무늬 토기, 갈판, 그리고 가락바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엿대는 또 뼈바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움집의 존재가 굉장히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이 막집이었다면 지금은 움집을 통해서 조금 더 세련된 집의 형태에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오래 이제 머무를 수 있는 이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조개더미. 조개 무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조개 더미와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여태부터 종교 원시신앙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리고 샤머니즘이라는 것들이 여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럼 이제 한번 유적지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연천 아래 서울에 바로 암사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신석기 시대의 유적입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볼 만하겠죠. 서울 지역에 있는 신석기 유적. 그래서 서울 지역엔 굉장히 역사적 사건 수도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제주도 있죠. 여기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한경 고산리. 그래서 이건 좀 딴 말이긴 한데 그 고산리 고산리 유적 박물관이 있어요. 그 고산리에 가면 그 선샤인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신석기인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체험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체험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긴 한데요. 저는 재밌게 가서 놀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청동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와우, 청동기. 자, 청동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부터 계급이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급 분화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계급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유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계급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청동기라는 걸 활용을 해서 비파형 동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반달돌칼, 비파형 동검, 그리고 뭐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신석기도 농사를 지었지만 청동기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궁금하겠죠. 선생님 도대체 신석기와 청동기의 농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벼입니다. 네, 벼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벼농사의 시작이 바로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구분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잉여 생산물이 나타남에 따라서 계급 분화가 나타났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분화하고 잉여 생산물이 있었다라는 점은 각자의 무리가 생겨났다라는 점이고 각자의 무리가 생겨났다라는 점은 다른 말로 했을 때 그 각자가 각자의 무리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거나 또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전쟁의 전 단계와 같이 약간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약간 이제 작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시기에는 환호와 목책과 같이 타 부족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어 시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야겠네요. 벼농사를 지었던 그 흔적으로 반달돌칼 하나만 유적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아까 여기서 빗살무늬 토기 봤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 있었던 토기도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바로 민무늬 토기, 송곡리형 토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민무늬 토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밑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윗부분 말고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넓어요. 빗슬무늬 토기가 이렇게 뾰족하다면 여기는 아랫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철기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이제 고인돌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겠죠. 계급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 고인돌도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철기 시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다라고 나왔네요. 그럼 당연히 철기와 관련된 유물을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철기와 관련된 유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형 동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청동기 시대 때가 거친 무늬라고 하면 철기 시대 때는 잔무늬 거울이라고 해서 조금 더 무늬가 적어진, 그리고 또 철제 농기구를 많이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거푸집과 같이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때는요, 여러분들 유물
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회 경제적 유물 중에 있어서도 교류에 관련된 유물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과 같이 중국의 화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붓과 같은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붓이 발견되었다라는 다른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연필을 가지고 또는 샤프를 가지고 글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붓을 가지고 글을 썼겠죠. 자, 이렇게 글이 본격화되어서 이제 적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그 구분을 글의 작성 여부로서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기, 청동기에서 철기로 그 넘어가는 그 시대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많이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22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2년에 문제가 나오기 그 직전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한번 이 문제는 2022년과 어떠한 연관이 되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결국엔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021년 봐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에선 세계에서 많은 땡땡땡이 분포하고 이것만 봐선 지금 현재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되냐?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돼. 노동력을 동원한다? 좋아요. 여기까지도 한번 조금 아리송하지만 지배층의 무덤. 여러분 지배층의 무덤 딱 나오자마자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뭐냐 하면 계층이 나타났다는 얘기다. 계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이 계층이 나타났다라는 그 우리가 시대를 얘기를 했었을 때 보통 청동기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왜 철기는 안 되나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무덤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거대한 무덤. 이런 거대한 무덤이고 그리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철기는 당연하게 지배층이 있었어요. 근데 청동기가 이 지배층에 있어서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은 뭐냐면 신석기 때 없었던 게 청동기에 생겨나면서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본격적으로 청동기 때부터 계급 분화를 나타냈다라는 그 점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시험에 있어서의 특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경과 목축 아니겠죠. 심지어 지금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지금 선지가 아예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선지를 주의 깊게 본다고만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2021년의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팠다고 하더라도 2022년의 문제는 껌이겠죠.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뗀석기 당연히 아닐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뗀석기가 나오면 당연하게 구석기 시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했지만 뗀석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만한 거 주먹도끼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계급 분화 당연하게 답은 3번일 것입니다. 빗살무늬 톡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빗살무늬 톡이 한번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옳은 것은 보게요. 보니까 여기 상원 검은모른 동굴 연천 전곡리 나오네요. 자, 아까 말했죠. 연천 전곡리 나오면 바로 구석기입니다. 연천 전곡리는요. 구석기 시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약간 역사 학설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국주의 시대가 넘어서고 난 이후에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당시 모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동양에는 뗀석기라는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한 주먹도끼와 같은 이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양의 문화권이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빈약하고 조금 더 수준이 낮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아예 뒤집어 엎었던 게 바로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비우스 여학설이 완전하게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연천 전공리는요,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모비우스가 나오진 절대 않을 거예요. 다만 연천 전공리라는 이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상원 검은 모루 동굴은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상원 검은 모루 동굴.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상원 검은 모루 동굴은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연천 위에 바로 평양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뭐 이렇게 위에 있진 않겠지만 평양 아래 연천 위에 약간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여기 조금 지도를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네요. 여기가 상원입니다. 상원 검은 모루 동굴. 네,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이냐? 네,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뗀석기만 알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죠. 주먹도끼도 같이 알아달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기억나나요? 명도전 얘기했죠. 바로 철기 나와야 되고 철기 나오는 순간 세트로 나와야 됩니다. 오수전, 반량전 그리고 뭐 나와야 될까요? 바로 붓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빗살무늬 톡이 나왔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면 아까 갈판,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것들 그리고 조개 무덤과 같이 조개 더미를 굉장히 많이 이제 묻혀놔서 이게 이제 유적화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면 그리고 농경의 시작, 정착생활 한번 확인하시고 고인돌 네, 이제 확인했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2022년에 고인돌이 지금 20년에 고인돌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2021년엔 문제로 나왔어요. 기억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신석기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이 내용이 결국엔 다시금 2022년에 이렇게 연달아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여 안에 있는 문제는 보통 이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는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 많이 보지 않아도 돼요. 기출만 죽게 파도 여러분들 기출 하나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식들을 한 번 더 검토만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석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나는 신석기 바로 주변에 있는 거를 한번 봐보겠어. 예를 든다라고 하면 신석기를 통해서 이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면 빗살무늬 토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청동기 구석기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청동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옆에 신석기 그리고 철기를 한 번 더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만 해줘도 여러분들 적어도 3번에서 4번은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여러분들 기출은 꼭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철기 시대에 대한 내용을 봐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철기 시대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교류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특징점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의 특징점은 왜 이게 특징점이 되냐 하면 역사학적으로 인류에게 이 시기가 여나라의 이 시기에는 이런 발전이 있었네. 여나라의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특징할 만한 것들, 역사학적으로 특징을 할 만한 것들이 시험에도 계속 나와요. 절대 그 내용을 벗어나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주고 자 미송리식 민문이 바로 나와야죠. 청동기입니다. 우리 아까 확인했죠. 당연히 답은 2번이 아는 것. 자, 보세요. 저도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자, 보시면 아는 것 꼭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아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답은 1번인데 자, 보면 명도전과 같은 화폐 발견 지금 나오죠. 보세요. 지금도 보면 2018년에 명도전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2018년 걸 잘 공부했다라고 하면 2022년에 명도전이 나왔을 때 바로 알겠죠. 그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지금 2022년 이후로 안 나왔단 말이죠. 만약 2026년에 이 시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 번 이런 것도 확인해 볼 만이죠. 명도전이 나왔어? 그럼 백방 명도전이 나왔다라는 말은 명도전 주변에 있는 다른 화폐도 나올 수 있겠다. 오수전과 아까 뭐라고 했죠? 반량전 꼭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 아까 제가 말을 했죠. 철기 시대 때 또 특징이 붓이라고 있어요. 붓을 사용했다. 자
이 붓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는 여러분들 붓만 봤지만 이제는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이 있었구나까지 봐주는 식으로. 그래서 지식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요. 이렇게 넓히고 이렇게 넓히고 이렇게 넓히고 이렇게 넓히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선사시대 때의 포인트를 보면 분명하게 첫 번째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의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한 문제 이상을 넘어서서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2018년에 나오고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쭉 나오다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라고 하면 지금쯤 한번 이제는 선사시대 문제를 건드릴 시기가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는 앞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도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이제 정답률이 높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해서는 절대 안 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아는 것은 이라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포인트십니다. 꼭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저도 아까 문제 풀 때 실수할 뻔했죠. 이렇게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이제 실수가 없도록 여러분들 꼭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시면 2018년에 게 2020년, 2022년 게 2021년, 2021년에 나왔던 게 2022년으로 계속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기출 이제 이후의 기출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내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수업 지역인재 공무원 국가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